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제력에 대해 이정열입니다. 10월 4일이고요. 하나솔루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장중에 하나솔루션을 관심 종목으로 안내 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뉴스들도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딨냐? 자, 여기 있네요. 하나솔루션 매수가하고 목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3% 4% 수익 손실 이런 뭐 기준을 정해시라고 투자 판단 이제 각자 해주시라고 설명 좀 드리기도 했거든요. KT도 오늘 좀 안내 드렸는데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무료방에서 안내 드리기도 했었고, 자 오늘 일단 이 내용들은 오늘 시장이 반등한 이유들인데요. 뭐 좀 내용들이 좀 길죠.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일단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이 종목이 좀 큰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60일선 지지를 좀 받고 있고 60일선 지지 여기 하단에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좀 긍정적이죠. 일단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오늘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이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지지 구간 여기서 바로 이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내일쯤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내일쯤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일단 시장도 오늘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어요. 근데 이게 좀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하나솔루션을 계속 브리핑을 좀 드릴 때 장기적으로 연말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몇 차례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연말 연초까지도 볼만하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공시가 나왔던 게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나 회사 분할 결정 이렇게 주요 공시로 나왔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를 분할을 결정을 한 건데 제가 직전의 영상에서도 제가 하나솔루션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케미칼 산업이랑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 그러니까 뭐 갤러리아라든가 첨단 소재 갤러리아라든가 첨단 소재 이거 여기는 없네요. 일단은 분할하고 존속해서는 케미칼 산업이랑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소재라든가 분할 이 갤러리아 사업들 그리고 이 사업부를 분할해서 떼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솔루션의 알맹이가 그동안 실적으로 견인했던 게 갤러리아라든가 경량 소재 이런 뭐 첨단 소재 이런 쪽은 매출 비중이 낮단 말이에요. 매출 비중이 높았던 거는 케미칼 산업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은 큐셀인데 큐셀은 계속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왔는데 이 적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죠. 케미칼 산업은 어찌됐든 간에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었고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큐셀이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흑자. 그런 상황에서 큐셀도 플러스가 된다.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큐셀까지. 이 적자를 100억이었다가 한 뭐 20억 적자가 왔다. 그럼 80억인데 이게 100억이었다가 30억 흑자가 났다. 그럼 130억 대폭 점프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호재다. 자, 일단 뭐 케미칼 산업이랑 이 큐셀 산업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갤러리아라든가 첨단 소재 산업들을 분할을 하는 것들은 이 케미칼이랑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집중을 하기 위해서. 큐셀 산업부가 이제 흑자가 확대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빠진다라고 해서 뭐 영향이 뭐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한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한다. 집중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사업에 집중을 한다라는 내용들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호재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겠다. 자기 주식 여기 한 7천인가요? 700억 원인가요? 대략 이제 우선주 제외하고 700억 원 가량을 취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 매수 형태로 취득을 하기로 했어요. 공개 매수든 어찌됐든 간에 이 보통주 이 0.7% 정도 비율인데 우리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7주 가량 될까 말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공개 매수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 공개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비용 700억 원 이 내에서만 순차적으로 하겠다. 우리 상장을 할 때처럼 청약을 할 때처럼 경쟁률 따져가지고 뭐 이 주주당 뭐 0점 몇 주 아니면 1주, 2주 이런 식으로 뭐 공개 매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접수가 돼서 경쟁률을 좀 해봐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취득을 하기로 했는데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주 가치 제고를 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1주당 가격이 51,000원대입니다. 보통주 51,000원. 그러면 지금 49,450원에 해가지고 51,000원에 팔아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팔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물량들을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1주만 공개 매수해가지고 매수해주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99주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 주주 가치 제고라고 보호라고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 이 기업이 700억 원 가량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자기 주식 그러니까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최대 주주들의 지분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사주 취득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사주 취득. 회사가 긍정적인 그런 업황으로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영위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주식 취득 효과가 있으면서 유동 비율은 더 줄어들고 지분은 더 늘어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45,000원짜리를 51,000원에 팔아가지고 공개 매수해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되겠구나 뭐 그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일주당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케미칼하고 태양광 쪽으로도 큐셀 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케미칼 큐셀 큐셀이 이전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판가를 인상을 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났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증가되고 판매가가 동결이다 보니까 비용 증가로 팔아도 적자였거든요. 근데 억지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점유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판가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케미칼 산업 부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이러니한 게 중국산 폴리실리콘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산 판가만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내용들이겠죠. 근데 또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이 미국향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을 보면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의 그 태양광 불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9월 달에 태양광 전지 모듈 패널 이 태양광 전지에 태양광의 9월 판매 단가가 킬로그램당 7.9달러 수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전월에 7.8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쭉 보면은 2022년도부터 볼게요. 2022년도 1월에는 5.kg당 5.6달러였고요. 5.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6월 달부터 미국에서 이런 조치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6월 이후에 7달러까지 킬로당 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7월 달 7.6, 7.8, 7.9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7.9. 판가가 5.6달러일 때랑 7.9달러일 때랑 대폭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6월 달부터 이게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6, 7, 8, 9, 10, 11, 12. 자, 이게 4분기고 이게 3분기잖아요. 자, 온전히 이때도 그 판가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적자가 났던 것들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자, 그러면 3분기에 7, 8, 9 인상이 되면서 이게 5.6달러 했다가 6월부터 자, 순차적으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1월에
1월에 5.6이었고요. 2월에 5.2였고 3월에 4.8이었고 4월에 4.8 그리고 5월에 5.2 6월에 7.0 7월에 7.6 8월에 7.8 9월에 7.9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는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근데 4월 5월 6월 이때 판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정도의 상승이었단 말이죠. 근데 7, 8, 9 지금 7.6 이때보다 더 이상 7.6, 7.8, 7.7 3분기 실적이 어떨 것 같습니까?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부담만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태양광 업체들의 호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국내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2022년도 기준으로 90%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생산하는 게 충북의 진천이라든가 음성에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태양광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진천이랑 여기 음성에 여기 지금 태양광 패널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큐셀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공장 캐파가 1.4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근데 하나큐셀에서의 캐파는 4.5기가와트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 하나큐셀이 4.5로 훨씬 월등히 높거든요. 3배 가까이가 높아요. 진천 음성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금액이 잠시만요. 자, 1월에서 8월까지 진천하고 음성 이걸 외에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7.9억 달러가 수출이 나갔어요. 수출이 났는데 여기에서 6.8억 달러 이게 거의 다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이 총 수출의 87%에서 90% 수준이 미국향이기 때문에 지금 진천, 이 음성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4.5기가와트 이게 지금 호실적으로 이어질 거다. 더군다나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잘 되고 있는데 판가까지 7.9달러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 더군다나 하나솔루션의 수혜, 현대에너지솔루션과의 차별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라서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와주지 않겠나. 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컨센서스는 매출도 변함이 없을 거고 영업이익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이 상태라고 하면은 호실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케미칼 쪽은 원자재 비용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가 상승한 만큼 달러도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됐기 때문에 환차익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라 이 자체만으로도 지분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고 지분을 증가시키는 이유들이랑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들이랑 이게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이 긍정적인 기대감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호재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솔루션을 이제 간단하게 접근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 드리기도 했거든요. 우리 무료방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무료방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무료방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보시면은 분명히 제가 도움 드리는 정보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